네, 그럼 오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물리대 산악회, 서울 물리대 산악회 소속이고 김창호 대장님하고 원정을 2번 다녀왔었고요. 오늘 제 사회를 맡은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김창호 제목이 이제 김창호 기념사업회 주최 제2회 탐험 세미나인데요. 일단은 이제 김창호 기념사업회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2018년도에 안타깝게 이제 김창호 대장님이 돌아가시고 그 산악인 김창호의 산악 정신과 그런 철학을 재조명하고 그가 추구했던 산악 이념이나 산악 문화 발전을 위한 그런 활동 그리고 한국의 산악 정신 승화에 기여하고 또 그런 문화 발전에 일조하기 위해서 그를 또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사업회가 202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 처음 이제 시도하는 이제 탐험 세미나가 되는데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다른 형태로 또 이어질 수도 있을 건데 앞으로 이런 주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바깥에 그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앞으로 이런 행사 때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2가지 내용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일부는 이제 김창호 대장님이 2003년에 파키스탄의 내개봉을 단독 초등했던 내용에 대해서 오영훈 선배가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2부는 이제 김창호 특별상으로 지난해 수상했던 우석주의 등반 세계에 대해서 대담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시간이 한 50분 정도 이렇게 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대담 시간도 한 50분 정도 이렇게 해서 9시 정도에 끝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부 발표를 해주실 그 오영훈 씨는 이제 김창호 기념사업회의 이사경 총무로 계시고 계속해서 이제 산악 문화 활동도 하시고 이제 산악 활동도 계속 해오시고 있습니다. 네, 오영훈 선배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말씀이 잘 들리시나요? 웅웅거리던데요. 그냥 육성으로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할까요? 육성으로 하는 게 더 낫겠습니까? 예, 그럼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준비한 한 60여 장 되는데 한 30분 이내로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호 지금 존칭 다 생략하고 그냥 이름만 말하겠습니다. 김창호의 2003년 파키스탄 내개봉 우리 초등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까 소개해 주셨다시피 한국등산연구소 부소장 그리고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있고 현재 김창호 기념사업회 이사 및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요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되나? 일단 국내 일반 대중에게는 김창호는 8000m 14자 완등자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의 산악 전문가들에게는 난가 파르밭 남북 종주 그리고 에베레스트 무산소로 C2 서밋 등정 또 힘중 및 바투라2 초등정자로 이런 식으로 산악 업적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8000m 14자라는 그런 개념은 이제 메스너와 쿠쿠츠카 이후로는 외국의 일반 주류 산악계에서는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타이틀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인식의 차이가 있고 하지만 김창호가 저라든가 어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많은 단독 탐사 여정을 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및 국외에 잘 알려져 있지 않고 특히 2003년에 내개봉 우리의 초등정을 단독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고난도의 단독 등반이었지만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해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에 물론 그 내용이 출간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있다고 여겨서 제가 특별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2003년까지 한국의 전문 등반 산악계의 어떤 그 경향, 지평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약간 20년이나 전 얘기죠. 그 당시에는 문화가 달랐습니다.
산악 영웅이라는 컨셉이 아주 활발했던 때였습니다. 제도, 산업, 국가주의, 또 대중문화 이런 것이 삼자가 만나서 그런 어떤 영웅주의가 아주 뜨거웠던 때라고 뭐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당시를 보면 허영호, 남선우, 엄홍길, 박영석, 한학용 등의 어떤 개인의 유명세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고, 또 90년대 말 2000년대 초는 8000m 14자 레이스를 해서 국내에서 누가 이걸 최초로 하느냐 하는 어떤 그 대중적 관심이 고조된 때였습니다. 그리고 정승권 혹은 박정원처럼 기존의 고봉 단순 등정 말고 그 베리에이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독자적인 독특한 행보를 보이는 식으로 산악인들 사이에서 관심을 받았고, 또 그거 말고도 오이준, 이현조, 오은선 등의 후발주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아주 그 산악 영웅이라는 타이틀을 두고 산악인들이 굉장히 관심이 집중될 때였습니다. 한편 제도적으로는 대한산악연맹에 산악상을 제정을 했고, 청소년 오지 탐사대를 지정을 해서 후배 산악인들을 양성하려는 조직적인 프로그램도 있었고, 또 등산 강사 2급을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그런 것들의 그 제도화가 이루어졌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노스페이스, 코롱스포츠, 블랙야크 3사에서 코롱스포츠는 80년대도 있었지만은 90년대 말부터 어떤 그 해외 원정대들에 대한 어떤 조직적인 대규모 후원이 시작되었던 때입니다. 어떤 이런 경향으로 굉장히 이 산악에 대한 어떤 성취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대중적으로 뒷받침되었던 때였다. 그럼 김창호는 그 당시 어땠느냐? 88년 서울시립대 그리고 산악부를 가입을 했고요. 시립대 산악부에서 93년, 96년에 각각 원정을 나갔는데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업체에 2년 동안 근무하다가 파키스탄 탐험 생각에 퇴직을 했고, 그리고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에 파키스탄을 2001년은 빼고 나머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혼자서 방문해서 탐사 및 등반을 했습니다. 이때 파키스탄 산악지대에 사람들이 거의 다녀보지 않은 그런 빙하지대들을 혼자 탐사하면서 그 내용들을 월간산에 연재를 했습니다. 그 연재하면서 원고료를 좀 많이 받으면서, 하지만 그것이 상당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땐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런 식으로 굉장히 특출한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특히 2001년에는 대한민국 파키스탄 멀티피크 원정대를 주도하면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등반 대상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카라코럼의 카체브랑사, 혼보로, 또 힌두라즈 산군의 무스툼, 시카리, 또 훈자 지역의 레이드팽거 등을 등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4개 봉우리 초등, 또 동시에 여기서 4개 고개를 초등을 했거든요. 이게 총 8개 초등 중에서 1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했고 7개는 모두 단독으로 했습니다. 그 4개 초등한 봉우리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 4개 6,000m대 봉우리고요. 4개 고개는 그 아래 보시다시피 이 4개 고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을 이해가 그 산악 지리에 대한 부분들이 복잡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총 산군들을 보시면 이 산군들을 보시면 이렇게 대히말라야가 이렇게 요 난가파르바까지 카라코람 파키스탄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산군들이 있고 카라코람이 이렇게 내려오고요. 힌두쿠시가 아프가니스탄으로 연결되고 쿨룬 산맥, 텐산 산맥이 있고 파미르 고원지대가 여기에 타지키스탄을 중심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의 북부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카라코람과 힌두쿠시가 있고 그 사이에 힌두라즈 산맥이 있습니다. 먼저 딜리 상사르가 제일 처음 등반한 곳인데요. 이 구글 어스 화면으로 보시면 이쪽이 파키스탄의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이것을 확대한 부분입니다. 카라코람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K2가 이쪽 오른쪽 끝에 있죠. 그리고 이쪽에 약간 지형이 처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가 소위 많이 아는 그 카라코람 그리고 K2 발토르 빙하 하면 여기 뚜렷하게 보이는 요게 발토르 빙하입니다. 동서 방향으로 열려 있죠. 그래서 인도 북부에 해당하는 이것이 동부 카라코럼이고요. 요 K2부터 이쪽 라카포시까지 이렇게 넓은 지역을 차지하는 부분이 중부 카라코럼이고,
아니군요. 요 발토르 빙하를 포함한 요 부분이 중부 카라코람이고 서부 카라코람은 요 바투라 지역이라든가 이쪽을 서부 카라코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길기트를 중심으로 왼쪽이 힌두라즈고요. 그보다 더 왼쪽이 힌두쿠시고요. 여기 아프가니스탄 이쪽인데 아프가니스탄과 요 타지키스탄 연결되는 요 부분이 파미르가 요 파키스탄 쪽으로 살짝 내려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파란 색깔, 노란 색깔, 그리고 노란 색깔, 파란 색깔, 여기가 이제 그 김창호가 2003년 당시에 등정을 이뤘던 그 지역이 요 세 각각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설명도 드렸습니다. 이쪽 그 파키스탄 북부의 이쪽 힌두라즈와 요 길기트를 중심으로 한 요 일대의 그 지도인데요. 보시면 요 큰 강이 카라코람 하이웨이라고 길이 이렇게 도로가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가 길기트 큰 중소 도시입니다. 여기서 승용차, 지프차를 타고 이쪽 파미르, 여기가 국경지대인데 아프가니스탄 국경지대거든요. 파미르 상군이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이쪽에 있는 곳에 델리 상사르가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가 소파미르 지역이라는 곳이고 특히 데르드 산군이라는 그 지역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조드쿤이라는 그 마지막 상주 마을이고 여기에 계곡을 따라서 델리 상사르가 있습니다. 김창호는 2003년에 7월 8일 출국해서 7월 9일 파키스탄 입국한 다음에 10일에 바로 길기트로 향했고 바로 이틀 뒤에는 지프차를 타고 조드쿤 마을 3,350m까지 이동을 했고 포터 한 명을 고용해서 이틀 뒤에는 베이스 캠프 지방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갈 수 있었냐면은 2000년도 본인이 이곳을 탐사했을 때 방문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렇게 단독 등반은 본격적인 단독 등반을 그 이전에는 제대로 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때는 베이스 캠프로 개념으로 본인이 혼자 텐트를 쳐놓은 다음에 빙하까지 나가서 홀로 등반 연습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여기 눈이 부실해서 야간에 등반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003년 여름 시즌에는 전부 다 이 4개 봉우리 모두 야간에 다 등반을 하게 됩니다. 델리 상사르가 여기 있는데 등반은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갔습니다. 당시에 약간 재밌는 부분이 본인이 혼자 단독으로 하면서도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본인 자기 사진을 여러 장 많이 찍었습니다. 방금 이런 식으로요. 이제 일종의 연출된 사진이겠죠. 1차 시도, 처음에는 1차 시도는 실패를 했습니다. 7월 17일 밤 9시 반에 베이스 캠프를 출발해서 그 다음날 아침 10시 반까지 등반을 했는데요. 이렇게 올라가서 주봉 바로 한 피치 전까지 갔다가 여기 주봉 중턱까지 갔다가 너무 위험하다 싶어서 다시 내려와서 야간이 되기를 기다린 다음에 저녁 7시 15분에 다시 출발해서 밤새 등반했다가 아침 7시 40분에 한 피치만 남겨놓고 다시 내려와서 그날 밤새도록 다시 내려와서 자정을 조금 지난 시각에 다시 베이스로 돌아옵니다. 정상부에 위태로운 설릉이 있어서 여기를 앞서두고 너무 위험하다 싶어서 다시 내려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없을 텐데 이 첫 단독 등반, 본격적인 단독 등반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심경을 그 노트에 이렇게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간단하게 몇 군데를 인용을 해보면 저녁 4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차를 끓여 마시고 6시 천막주위를 수바퀴 돌고 해가 넘어갔다. 두려움, 고독감, 편안함. 8시 다시 고독감. 서쪽 산릉 너머에 빛이 희미한데 델리 상이사루 위로 북두 칠성이 떠올랐다 등등 이런 식으로 약간의 어떤 자기 심경을 짤막하게 적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단독 등반에 앞서서 포터 한 명만 고용해서 짐을 갖다 놓고 베이스에도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번 다 등반했습니다. 어떤 그런 자신이 혹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있는 지갑을 텐트 문 열면 바로 보이도록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자기 수첩까지 노트까지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적어놓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텐트에 노트를 펴 놓았다. 여기에서는 등반 루트도 출발 시간 캠프에 되돌아오는 일정을 적어놓고 여권과 돈이 든 수첩을 옆에 두었다. 반드시 내가 먼저 보아야 할 물건들이다. 이런 식으로 좀 돌려 말아야 되는 듯한 본인 특유의 표현으로 그 수기에도 적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도에서는 그걸 영어로 적어 놨어요. I will be back 23 July
afternoon 이런 식으로 놨습니다. 어쨌든 2차 시도 때는 다시 조우드쿤 마을로 갔다가 베이스 캠프로 다시 돌아왔고 저녁 6시에 베이스를 출발해서 새벽 2시 20분, 30분 정도 기다린데 그 위험한 설탑을 등반한 다음에 새벽 3시 50분 정상에 도착했고 바로 하산해서 그날 아침 9시 반에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5시에 그 마을로 돌아왔고요. 혼자서 움직이니까 상당히 빨리 움직였고 것정상에는 자기가 가는 정상마다 이런 식의 정상 표식을 남겨뒀습니다. 물론 이때는 정상이 캄캄했고 누가 찍어둘 것도 변변치 않아서 이런 식으로 표식을 남겨뒀는데 아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른 어떤 한 봉우리에 올라간 정상의 이 표식은 다른 팀에 의해서 나중에 발견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상 능선 등반하는 모습도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촬영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고요. 또 이제 산명에 김창호는 특히 등반에도 관심이 많이 있었지만은 어떤 탐사 자체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80년대부터 영국 사람들이 이 부근을 탐사했던 그런 기록들을 고문원을 잘 찾아봐서 그 최초의 탐사를 누가 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지면을 어떤 식으로 체력했느냐, 그게 어느 부분에 오류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비교 대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델리 상이 사르라고 그 지도에 나와 있는데 이 지명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 지도에 나와 있는지 그 최초에 이걸 누가 제안을 했는지를 찾아보고 이것이 왜 이것을 현지 주민하고 상담을 해봅니다. 현지 주민의 그 파키스탄 전 북부 지방의 로컬 방언이 언어가 총 7개가 되는데 김창호는 그 7개를 약간 기초적인 수준을 다 익혔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쓰는 현지 주민한테 물어본 결과 이 I자가 일종의 그 중간에 붙는 일종의 뭐 접미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단어에는 2번이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 이제 그런 규칙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는 아주 어색한 조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델리 상사르라고 본인이 그 지명을 다르게 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국내 언론에도 발표를 했고요. 여기가 그 조우드쿤이라는 마을인데 등정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 남쪽에 다시 돌아가는 것은 여기로 길을 따라서 내려오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쪽에 계곡을 넘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로 차를 타고 돌아가는데 이게 육시고지라는 요 그 산골 어떤 그 지명 그러니까 양치기 하는 그 지명을 따서 우인이라는 말은 고개라는 뜻이고요. 그것을 초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현지에서 일본인 여행자 1명 그리고 로컬 포터 2명을 고용을 해서 직접 등반 기술을 가르쳐 가면서 초등을 하게 됩니다. 해발 5,200m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남쪽인 여기에 바투라 빙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투라 연봉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투라 2를 나중에 2008년도죠. 서울시립대 원정대를 조직을 해서 초등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미 그 바투라에 대한 정보를 본인이 탐사를 통해서 많이 입수를 한 거고요. 이 고개를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총 5일 동안 걸려서 설벽 2피치, 암벽 3피치를 등반을 해서 여기를 넘어가게 되는데 그 하산 중에 장출혈이 걸려서 이제 6kg 정도 체중 감소가 됐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아타르코르라는 봉우리를 또 초등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타르코르는 다시 이제 여기 딜리 상사르고 여기가 그 조우드쿤입니다. 여기서 다시 지프차를 타고 이렇게 삥 돌아서 길게트로 내려온 다음에 길게트에서 왼쪽으로 힌두라즈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고툴티라는 마을로 갑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왼쪽 위에 있는 게 아타르코르고 오른쪽 위에 있는 게 하이즈코르입니다. 이것을 고툴티라는 마지막 상주 마을을 거점으로 해서 두 개를 약 한 달에 걸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등반을 하게 됩니다. 아타르코르와 하이즈코르는 일본인이 제작한 요 지도에 이게 산이 해발 고도와 함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6,189m, 6,105m 둘 다 다른 이름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요. 근데 이거를 다른 이름을 역시 현지 주민과 상담을 거쳐서
상의를 거쳐서 이 언어가 잘못됐다. 그 언어학적인 그런 배경 설명이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다른 식으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고툴티라는 마을은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고툴티라는 마을이 여기에 있고 여기를 가면 이쪽에 아타르사르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 동쪽 안부에 캠프를 마련한 다음에 멋있게 보인다는 이 산은 와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딱 둘러봤을 때 이 아타르코르라는 산이 마나술루처럼 뾰족하다. 가서 정말 등반할 만한 매력적인 산이다 하고서는 점 찍어서 바로 등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답사를 이쪽 계곡에도 올라가 보고 이쪽 계곡에도 올라가 본 다음에 며칠 거쳐 답사를 한 다음에 최종 시도를 하게 되고요. 등정을 하고 내려온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서 하이즈코르라는 여기를 시도를 하는데 시도를 하기 위해서 캠프를 여기 설치했다가 다시 여기 캠프를 옮기고 다시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요 고개를 뒤쪽 남쪽으로 고개로 올라가서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시도를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타르사르라는 곳에 여기 캠프를 마련하고 이렇게 벽으로 올라가서 등정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구글 어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찍은 거라서 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구글 어스 자료에는 2017년 위성 사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김창호가 등반할 때 2003년에 본인이 찍은 사진에 비해서 눈이 상당히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고 이런 거는 최근에 히말라야 등반을 그리고 카라코람 지역 등반을 다녀온 사람들에 의해서 다 같이 하는 얘기가 눈이 굉장히 없다. 다 같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등반이 요즘 가면 훨씬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타르코르는 2차례 시도를 합니다. 주변 정찰을 했는데 예기치 못한 몬순에 눈비가 많이 오게 돼서 원래는 김창호는 본인이 가스도 가져가긴 했지만 연료로요. 하지만 현지인들이 하듯이 말린 야크똥을 말려서 그걸 연료로 사용했는데 그것들이 다 젖어 있어서 연료 자체가 부족해서 식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얘기처럼 그러니까 연료도 부족하고 또 날씨가 안 좋으니까 탐사를 제대로 못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제대로 조망이 안 돼서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게 돼서 가져간 식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1차 시도는 식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도를 했다가 역시 야간에 등반을 했다가 두통과 악천 후 의욕 상실로 하산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첩에는 나에게 배고픔과 고통은 사치다 하면서 이제 좀 과학적인 그런 글을 책자에도 본인의 수기에도 써놓습니다. 그렇다가 이제 하루 더 쉬고 다시 시도를 해서 새벽에 거의 자정 1시 넘어서 출발을 해서 그날 저녁에 정상에 도착하고요. 그다음에 베이스 캠프에 도착한 다음에 바로 이제 마을로 내려오게 됩니다. 정상부로 오르면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하이즈코르 등반은 이렇습니다. 고툴티까지 내려왔다가 하이즈코르의 베이스 캠프를 설치해 놓은 다음에 다시 길기트까지 나가서 식량과 필름, 건전지가 다 떨어졌거든요. 사진 찍는 게 본인한테 특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구입하러 바로 며칠 동안, 3일 동안 갔다 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기동성이, 혼자 다니니까 기동성이 많이 확보된 것이었고요. 고툴티 마을이 남쪽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여기서 캠프를 정하고 여기 쿠티 갈리가 패스라는 말이에요. 쿠티를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캠프를 이쯤에 설치했고 여기서 여기를 혼자서 넘어가 가지고 요 피크에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밑으로 뒤로 넘어가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 게 여기 캠프를 여기다 정하고 여기 고개를 넘어서 하루 만에 가서 점심 때쯤 올라가서 오후, 저녁, 새벽 그 다음날 새벽에 여기에 다시 캠프까지 한 바퀴 24시간 동안 왕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었다가 등반을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9월이 넘어가서 이제 하이즈코르를 등반을 하게 됩니다. 역시 이것도 저녁 9시 40분에 캠프를 출발해서 아침 6시 10분에 정상 도착했고요. 다만 눈보라 지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등반을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에 이제 약간 강빙 지대가 있어서 상당히 등반에 애를 먹었고요. 역시 하산할 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안경도 떨어뜨려서 잃어버리고 빙벽에서도 추락해서 다만 그 환락정지를 통해서 제동하는 일도 한번 있었고요. 오후 2시 반에 베이스 캠프 도착한 다음에 바로 그날 말고 그 다음날 오전에 하산을 시작해서
고툴티 마을에 도착하고 그 다음날 길기트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정상부 믹스 구간 이런 데서는 로프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정상에는 이번에는 이와 같이 약간 뭐 새 깃털까지 꼽아놓는 뭐 이런 식의 낭만적인 그런 행동도 했었고요. 하이즈코르 남벽에 이렇게 벽에 대해서 아주 꾸준하게 상당히 그 관찰을 많이 한 다음에 그림을 자세하게 그려놓습니다. 자, 네 번째 봉우리는 박마브락입니다. 박마브락은 사실 여기 요 봉우리인데요. 원래 목표는 여기에 있는 혼보로라는 6,400여 미터의 봉우리입니다. 2001년도 그 멀티피크 원정에서도 혼보로 피크라는 5,500m의 피크를 올랐는데 그거랑은 발음은 비슷한데 다른 봉우리입니다. 6,400m 당시까지 미등봉으로 남아있다고 본인이 생각했던, 근데 사실은 그 이전 해에 등정이 되었던 걸로 본인이 나중에 그 이전에 2000년도에 등정이 되었던 걸로 알게 되는데, 본인은 이걸 미등봉인 줄 알고 시도를 했다가 결국에는 등정을 못하고 내려오는 하산길로 택한 것이 요 설사면이었기 때문에 박마브락을 등정을 하게 됩니다. 자, 길기트는 요 왼쪽에 있는데, 길기트에서 스카루드로 이제 그 센트럴 카라코람의 관문격이라고 할 수 있는 스카루드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요쪽 그 발토르 빙하 쪽으로 가지 않고 후세 쪽으로, 후세 쪽은 남쪽이거든요. 후세 쪽 계곡이 여기인데 거기에 하나 더 전에 있는 탈레라는 계곡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홈보로 피크로 시도를 하고요. 역시 뭐 쉬는 시간을 별로 안 가지고 하루 정도씩만 체제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지프차를 수배를 하고 해서 버스를 수배를 하고 해서 카스믹 마을이라는 데로 한 방에 옵니다. 카스믹 마을에서 바로 이제 하루씩 체제를 하고 박마 계곡으로 올라가는데 감기가 걸려서 좀 약간 고생을 며칠 동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찰을 계속 했고요. 해발 4,000m의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고 여기가 카스믹이라는 마지막 마을인데요. 여기서 홈보로 피크가 있는데 홈보로 피크 등반이 홈보로인데 여기 상당히 봉우리가 뾰족합니다. 그래서 등정을 어디로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자 해서 박마 계곡입니다. 박마 계곡으로 올라가서 캠프를 여기다 설치하고 이쪽으로 올라갈 계획을 합니다. 목표는 홈보로 초등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박마브락을 초등하게 되고 카스믹라라는 4,800m의 고개와 북마라라는 5,250m의 계곡을 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홈보로 피크의 북서벽이 보이는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서 등반 출발을 물론 여기 벽을 아니고 왼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 저녁 오후 4시 반에 등반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4시 반에 준비를 하고 밤 11시 50분에 캠프를 출발해서 밤새 아주 상당히 본인은 아이구 북벽이 이럴 것이다 하면서 아이구 북벽이랑 비교를 하는데 그걸 아침 10시 40분에 그 벽, 약 표고차 900m의 벽을 등반을 해서 능선한보 5,550m에 도착을 하고요. 거기서 홈보로 피크 쪽을 보니까 너무 능선이 가파르고 어려워서 바로 포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비박을 들어가서 상당히 지쳤고 연료도 부족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잠 자면서 쉰 다음에 아침 7시에 출발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박마브락을 오르고요. 그다음에 2시에 하산을 시작해서 그날 밤 10시 반에 캠프에 도착합니다. 연료 부족으로 물을 만들지 못했으나 마지막 캠프 베이스 텐트는 물론 없었지만 거기에 짐을 놓은 곳에 도착해서 거기서 낙엽을 모아서 이제 물을 만들어 마시고 그러면서도 마을로 바로 내려오지 않고 카스믹라를 넘어서 카스믹 마을로 도착했고요. 자, 일단 그럼 그 당시 등반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야간에 고난도 믹스 등반을 했고 그 설사면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비박을 했고 다만 이제 가스가 이제 금방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연료 부족으로 탈진을 했는데 이제 박마브락으로 올라갔고요. 박마라 탐사 도중 그래서 그렇게 했고 이제 카스믹 마을까지 돌아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시 이제 귀국을 하거나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갑니다. 그 베이스로 다시 올라가서 박마라 고개로 넘어가서 다른 목표가 있었습니다. 박마라 고개로 넘어가서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넘어가서 더 이렇게 빙하를 넘어서 다른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눈이 계속 내리기 시작해서 이미 9월 하순입니다. 늦은 몬순이 찾아올 때가 넘었어요. 그래서 눈이 계속 오고 마을에도 눈이 많이 쌓이기 시작해서 더 이상의 이쪽 등반은 어렵겠다 싶어서 이제 스카루드로 돌아오고
비자 만료일이 10월 3일이었는데 스카로드 출장소에서 비자를 45일을 연장을 해서 가을 눈비가 계속 오는데 그 센트럴 카라코람으로 들어가는 그 브랄드 강 여전히 다시 말씀드리면 홈보로는 2000년도에 일본 팀 4명이 초등을 했다고 어딘가에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 아메리칸 알파인 클럽, 아메리칸 알파인 저널에서도 모르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확인을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아무튼 김창호는 그걸 확인한 다음에 이걸 초등이 되었다 이렇게 알게 되는데 지금까지도 이것이 초등이 되었는지 국제산악회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2007년에 폴란드 3인조가 초등을 하려고 찾아갔어요. 서봉과 동봉이 있는데 서봉을 이 친구들이 초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봉이 더 높거든요. 이 친구들은 2차례에 걸쳐서 시도를 했습니다. 한 번은 김창호랑 똑같이 이렇게 방마 피크와 방마 브락과 홈보로 이 사이에 있는 북서벽을 올랐는데 여기서 슈라이를 했다가 다시 돌아왔고 대신 방마 브락을 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이쪽에 카수믹라를 넘어서 이쪽으로 해서 홈보로 서봉까지만 올라가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고 이쪽 고개에 올라가서 홈보로를 보고 여기까지 등반했습니다. 가다가 너무 어렵다 싶어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고 대신 방마 브락을 정상에 올라갔는데 정상에서 그 노란 설정을 발견을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과연 누구지? 우리가 초등이 아니었구나 알게 되는데 결국엔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제가 이제 사실 아메리칸 알파인 저널 측과 얘기를 해가지고 올해 기록이 정정돼서 2023년 후에 지금 제가 발표한 이 내용들이 수록이 될 겁니다. 거기에 이제 김창호의 2003년 등반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었고, 이 부분이 이제 김창호가 등정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 슬링 김창호가 설치해 놓은 거다. 그리고 역시 이 봉우리 이름도 동마 피크가 아니라 방마 브락이라고 김창호가 제안했던 내용.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델리상 이사르가 아니라 델리상사르, 아타르코르, 하이츠코르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정정이 되어서 실리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소개해드릴 거는 2019년, 2022년 올해죠. 부산의 동아리 산악부에서 요 근방에 있는 산을 2번에 걸쳐서 시도를 했습니다. 정상에 가지는 못했는데 김창호가 등반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자료를 많이 주고받았고요. 이분들이 가져온 사진들이 여러 가지 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요 빨간색으로 칠한 거는 모른 척 하셔도 되고, 다만 여기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실 건데 홈보로 피크가 여기 있고, 여기에 이게 방마 브락입니다. 방마 브락. 요분들은 여기 39번이라고 쓰인 여기입니다. 여기를 출하했는데, 요 구글에서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요 산이 해발 고도는 6,120m로 별로 높지는 않지만은 아주 독특한 게, 이 아주 세 개의 다른 지역의 그 빙하가 모이는 원두 지점이에요. 말하자면, 어떤 시작되는 지점이라서 아주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상당히 독특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그 카스믹 마을이고요. 탈레 계곡. 이쪽은 후세 계곡입니다. 후세 계곡. K7이니 최근에 등반들이 많이 이루어진 계곡이 후세 계곡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뭐냐, 이게 싱캉 빙하라고, 요게가 이제 브랄드 계곡, 그러니까 센트럴 카라코람으로 바로 연결되는 그쪽 그 계곡으로 연결됩니다. 아주 그 크게 세 가지 다른 빙하들이 다 한 곳으로 모이는 그 하나의 산을 이분들이 시도를 했어요. 여기가 이제 방마 브락이고요. 거의 김창호가 캠프를 마련했던 곳과 비슷한 부분인데, 지금 그 당시 사진과 비교하면 벽에 눈이 거의 하나도 없죠. 김창호 여기로 올랐거든요. 지금은 눈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등반이 거의 불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이분들은 등반을 2019년에는 여기 빙하를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은 도저히 오를 수 없어서 2022년에는 여기 암벽을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암벽을 한 10피치에 걸쳐서 오른 다음에 빙하 서른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갔는데 이제 너무 눈은 푸석푸석하고 새벽에 2시에 출발했는데도 눈이 크러스트가 안 돼서 등반에 상당히 고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암벽 구간에 나타나서는 이렇게 푸석거리는 낙석이 심한 데라서 도저히 너무 위험해서 등반을 계속 하지 못하겠다 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6,000m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창호는 단독 등반 론을 이렇게 본인의
수기에 써놓게 됩니다. 혼자서 이렇게 등반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극복을 해놨고 상당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소개시켜드리기는 시간 관계상 어렵고 몇 가지 그냥 예를 들어서 하면 운행 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 6, 8리터 정도. 다음날 아침 소변이 맑아야 한다. 취침 시에는 춥지 않은 정도에서 최대한 옷을 얇게 입고 잔다. 숙명과 이길 운행 출발이 빠르다. 쉬는 날 또는 날씨가 흐려 운행이 없는 날 낮잠은 자지 않는다. 밤에 잠을 설치고 다음날 피곤이 몰려온다. 또한 늦잠은 금물, 매일 같은 시간 일찍, 아침 산책, 스트레칭, 호흡, 이미지 트레이닝 등등. 또 다른 한국인 등반가에 대한 관심도 혼자서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눈과 귀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9월 4일에 마을에서 한국인 산악사고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도대체 어느 팀의 사고란 말인가 라면 수기에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거를 써놓습니다. 7월 21일 그 당시 기록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고산 등반 중 사망한 사건이 이렇게 크게 그 당시에 2건 있었는데요. 키르기스탄에서 2명 사망했고 네팔에서 1명 사망했는데 아마 이 네팔 사망 사건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될 마지막인데요. 과연 왜 이런 탐사를 나서게 됐을까? 궁금한 거고, 그리고 이런 식의 등반이 그 당시에는 조명이 상당히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2003년 당시에는 김창호 본인이 이거를 잡지에도 공개를 했지만은 제가 알기로 뭐 이렇게 조명이 거의 잘 되지 않았고요. 다만 지금 시대에 와서 보면은 특히 국제산악 미국 아메리칸 알파인 저널에서는 상당히 아주 관심을 표하면서 대단한 그런 탐사 아주 뭐 요즘 컨셉으로 말하면 흔적 남기지 않고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아주 자기 책임을 지면서 그런 모험적인 활동을 하고 현지의 주민들과 아주 융화되려는 그런 사람들의 지식을 높이 사는 태도, 그리고 등반의 그 역사를 다 이해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도전 과제를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들,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다만 우리 국내에서는 관심을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 이런 탐사를 나서게 됐을까? 김창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것이 한편으로는 궁금하고, 그 당시에 어떤 여건들이 이 사람이 이런 등반을 하게 나서게 되었는지, 그런 과정들이 복합적으로 궁금합니다. 이런 거는 차차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발표는 이 정도고, 다만 요거를 요 구글 어스 사진을 좀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왔습니다. 처음에 길기트에서 딜리 상사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쪽에 이 조드쿤 마을에서 딜리 상사르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등반을 하고요. 다시 여기서 여기 욱시구주 우인 패스라는 곳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욱시구주 우인 패스를 넣어서 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타르코르로 가보시면은 길기트를 통해서 아타르사르라는 요 호수를 출발해서 요 벽을 넘어서 이제 아타르코르를 등반한 거고, 옆에 이제 고툴티 마을에서 옆에 보이는 요 하이즈코르라는 봉우리를 등반한 건데, 그 전에 요 쿠티갈리라는 계곡을 고개를 4,400m 정도 된다고 고개를 넘어서 등반했고, 그 다음에 하이즈코를 넘어간 거고요. 다시 넘어가면 이제 박마브락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 이제 카라쿠람의 거의 남동쪽에 있는 박마브락 카스미
탈레 계곡인데 이쪽 옆에 후세 계곡과는 달리 이쪽에는 사실 등반대들이 많이 거의 간 사례가 없습니다. 이쪽은 이제 마셔부름 상군이고 저쪽 북쪽에 마셔부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쪽에 홈보로 피크가 여기 있고 홈보로 피크가 요거고요. 여기가 이제 김창호가 등반했던 방마브락입니다. 그리고 동아대에서 등반했던 피크 6120이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요 북마라를 넘어서 김창호의 원래 계획은 북마라를 넘어서 이쪽 싱캉 빙하를 넘어서 이쪽 여기로 넘어서 여기 알링 빙하거든요. 알링 빙하를 해서 요 후세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후세 계곡으로 내려가서 한 바퀴를 삥 도는 거. 4일 계획으로 해서 했는데 아쉽게도 눈이 계속 와서 시즌이 너무 늦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하지 않았고요. 이 정도로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일부가 될 텐데요. 여러분들 저 질문 궁금한 점 있으면 잠깐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좀 한 5분 10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네. 김창호 대장은 몇 년 동안 저렇게 탐사를 계속하면서 등반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제적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충당을 했는지, 그리고 뭐 지역과 지역 간을 이동하는 저 거리가 상당하잖아요. 그럼 비행기도 이용했어야 되고 뭐 트럭, 아까 말씀하신 지프 이런 것도 이용을 했을 텐데 사람도 고용을 했을 거고 그런 비용들이 어떤 식으로 충당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부분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주변에 지인들이 개인적으로 후원을 해준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립대 산악부 선배들이 특히 선배들도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 하지만 그 총량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간산에 기고를 연재를 하게 돼서 그 당시 그 편집장으로 있던 한필석 분이 한필석 당시 편집장께서 정기 기고를 하게 했고, 그 당시 기준으로는 꽤 많은 원고료를 책정해 준 걸로 알아요. 근데 그래봤자 뭐 몇십만 원이고요. 상당히 돈이 없었던 걸로 알입니다. 상당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가난해서 뭐 서울에서 저녁에 뭐 차가 끊기면 뭐 걸어갔다 뭐 이런 얘기, 돈 없는데도 돈을 모아서 뭐 책을 샀다 뭐 이런 얘기, 전설적인 얘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지에서도 현지 체재비는 상당히 적게 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몇백 루피 들었다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있거든요. 지프 타고, 여기에 지프를 고용한 게 아니고 지프를 대절한 게 아니고 현지인들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이제 껴서 탄 거거든요. 그거에 뭐 한 여기 길기트에서 저 고툴띠까지 가는 거 한 뭐 400루피 뭐 그러면 뭐 한 뭐 우리 그 당시 돈으로 한 뭐 몇천 원 이 정도 수준이니까. 그리고 포터 고용하고 뭐 말 한 번 고용하고 이런 것도 뭐 250루피 하루 하는데 뭐 이 정도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식량 구입하는 것도 그 현지인들이 하는 거 다 그런 감자라든가 이렇게 채소 뭐 고기 이만큼 이런 거 샀기 때문에 상당히 물론 당연히 한국 기준으로는 상당히 저렴하지만 현지 기준으로 다 했기 때문에 실제 현지에서 들어간 돈은 상당히 뭐 지금 우리 국내 일반적으로 아는 원정대에 비하면 훨씬 적었죠. 그리고 마침 2003년이 그 바로 6,500m 이하는 그 라이센스 피를 내지 않아도 등반을 할 수 있는 식으로 법령이 바뀐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이때다 하고서는 김창호 대장이 잘 알고 있던 자기가 봐둔 산을 이렇게 아주 그 욕망을 부출시키듯이 여러 군데를 허겁지겁 등반을 했던 것도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가 아주 허용이 됐기 때문에 등반을 이때 해왔던 거죠. 네. 네. 월가산에 이렇게 게재를 했으면은 알파인, 아메리칸 알파인 이런데 해외에 좀 짧은 기록이나 짧은 이글에도 실렸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전혀 그런 게 없었나요? 월간산과, 그러니까 국내 그 당시 월간산, 사랑가산, 마운틴 우리나라 독자들도 많이 보유하고, 특히 월간산은 각국 국공립 이런 도서관들에서 해서 독자 정기 구독이 훨씬 많이 돼서 국내에는 많이 보았지만은
채널이 없었습니다. 그거를 이 국내 잡지들과 그 아메리칸 알파인 저널 외국과 연결되는 채널이 그 잡지사랑 단독 다이렉트로 되는 게 아니고 채널은 예를 들어서 국내에 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뭐 산악인 출신의 사람 혹은 국내에서 어떤 등반을 했다가 그런 기록을 어디로 영문으로 어디로와 연결된 사람들 이런 식의 아주 그냥 개인적인 그런 식의 채널만 간헐적으로 있었을 뿐이지 공식적인 채널이 사실 지금까지 없어요. 제가 아메리칸 알파인 저널은 제가 관여한 지는 몇 년이 됐지만은 그 전까지도 이렇게 제대로 관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아무리 이렇게 기고를 해도 이게 외국이랑 연결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메리칸 알파인 저널이 그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 사실 그래요. 어떤 국가의 그 산악 단체라든가 산악 저널 전문 편집장들이나 이렇게 공식적인 채널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인디비주얼로 개인별로 활동하는 사람들과 인맥이 그냥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아메리칸 알파인 저널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김창호의 이 등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등반들이 거기에 소개되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가 소개가 되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너무 이렇게 소개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비영어권 국가들은 대부분 다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그러니까 아메리칸 알파인 저널은 그런 걸 최대한 취합을 많이 하려고 그쪽에서는 열려 있다고는 하지만은 뭐 거기에도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설 수 없는 상황이고 뭐 그래서 실제로 등정이 됐지만은 등정이 안 된 등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찾아보기 위해서는 아메리칸 알파인 저널이 좋은 레퍼런스가 되지만은 거기도 뭐 완벽한 건 절대로 아니고요. 네,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저기 구글어스에 이제 저렇게 지명을 있는 게 아니고 오 선생님이 다 입력하시고 그러면 저기 있는 것들을 데이터를 남기시는 거예요? 예, 요 구글어스는 이건 다 제가 입력한 겁니다. 구글어스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산명이 있잖아요. 혼보로 캉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건 뭐 전혀 신뢰할 수 있는 지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올려서 구글 측에서 하는 건데 네. 이 사람들의 그게 다 신뢰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아메리칸 알파인 저널에서 이거 지명을 할 때 지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거기서 가장 신뢰하는 자료는 좌표예요. 좌표. 경위도 좌표로 거기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걸로 구글 맵 찍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이름이 뭐가 되는지는 예를 들어서 김창호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현지인들이 이 언어는 여기선 사용하지 않는다. 저 산이 여기선 제일 잘 보이는데 이 언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 언어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여기서 가장 적합한 단어는 요거다 하고 김창호가 제안을 했거든요. 말하자면 하이즈코르, 아타르코르 그런 경우인데 그럼 아메리칸 앞에서 그게 많이 맞다 하고서 그거를 인용을 딱 거기서 저널에서 실어주는 거죠. 그럼 그 산에 예를 들어서 다른 등반가가 어떤 식으로든 예를 들어서 아까 1800년대 영국 탐험가가 거기에 그거를 산명을 적었는데 이것이 무슨 이유에서 잘못됐다 하고서 클레임을 걸면 그게 아무리 구글어서 올라와 있다 하더라도 산악인들은 요거는 잘못된다는 거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식적인 언어 지명들이 잡혀 나가는 겁니다. 예. 김창호 양반은 뭐 개인적으로는 2000년에 그 후예 고객 쪽에 내가 등반을 갔을 때 예. 처음으로 창호를 봤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형의 행보를 보면 카라코르 쪽에 많은 등반과 이제 탐험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물론 창호 형한테 물어보고 싶지만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클라이머고 알피시스템 이런 등반에 조금 더 포커싱을 했을 텐데 왜 그 당시에는 이런 탐험 물론 이제 탐험에도 많은 비중을 했었지만 그런 거에 혹시 많은 비중을 둔 이유가 뭔지 혹시 들은 게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예. 저도 그 부분은까지는 뭐 그런 질문 자체를 창호 형이 살아있을 때는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만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보면은 창호 형도 여기 그 2000년, 2004년 사이에 파키스탄에 1800여일 동안 이렇게 가서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본인이 거기 가 있을 줄은 2000년 시작할 때도 몰랐어요. 2000년 하고 돌아올 때만 하더라도 요거 2000년 한 거 요걸 가지고 내가 뭐 책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2000년 한 걸 가지고 충분하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를 거듭하면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93년, 96년 시립대 원정 때만 해도 아주 높은 산을, 최고의 산을 올라가려고 하는 그 욕망이 훨씬 앞섰어요. 탐사가 앞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해 나가면서 산이 아니라 빙하가 더 재미있는 아이템이라는 걸 본인이 알게 됐습니다. 빙하가 더 재밌다, 산보다도. 그래서 빙하를 여기를 끝까지 올라가서 그 다음은 어디에 연결될까, 이거에 꽂혀가지고 그거를, 그래서 파키스탄에 네팔보다 빙하가 훨씬 많거든요. 벽도 훨씬 많고, 그러니까 파키스탄에 거의 중규모 이상 되는 빙하는 다 가봤어요, 본인이 혼자서.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그 자료를 찾는 중인데,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처음 빙하가 딱 이 땅에 생기고 난 다음에 처음 가본, 기록상 찾아봐도 현지인들은 당연히 안 갔고, 탐험가들도 결코 안 가본 그런 빙하들을 본인이 찾아가면서, 그래도 이것은 내가 혼자 처음 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그러면서 그 처음 가면서 거기에서 발견하는 그 빙하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 산들의 모습, 물론 본인의 관심은 산이고 그걸 넘어가는 어떤 그 행위, 거기에 초점이, 목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의 남이 안 가본 곳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또 거기를 가보고 하는 이 부분이 점점 가면서 재밌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창호 형의 그 책들이나 수기들을 제가 이제 다 보관하면서 좀 보고 있는데, 사장님 본인이 관심을 쏟았던 많은 부분이 등정의 성취,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기록도 굉장하게 다 많은 사람들이 했던 거를 다 취합을 해놨거든요. 하지만 지도 제작 과정이라든가 그러니까 1800년대 초에 탐험을 어떻게 했는지, 어디서 어디로 했는지, 그래서 몇 년 뒤에는 본인이 관심을 쏟게 되는 게, 우리 한국에 있는 최초로 간 사람 누구일까, 고선지가 어디로 넘어가서 어디로 갔는지 요거를 자취를 따라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관심을 많이 돌렸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나요? 네. 루트를 처음에 올라가면서 찾으신 건지, 아니면 조금 미리 정해놓고 하신 건지? 그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4개 봉우리 다 밤에 등반했습니다. 당연히 낮에 상당히 루트 파인딩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것을 올라가려는 산도 미리 봐둔 산, 혹은 미리 봐둔 산이 아니면 그 주변에서 돌아다니면서 가장 매력적이고 좋아 보이는 산을 선택을 했고,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과연 어디로 올라가야 되느냐를 여기를 가보고, 또 맞은편, 아까 두 번째 하이지코르처럼, 세 번째 하이지코르처럼 맞은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가장 본인은 이제 표현을 루트가 아름다워야 된다 하는데, 그것이 아름답지 못한 구간이 몇 군데 있다. 그거는 위험하다는 구간이에요. 세라기 위에 걸쳐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혼자서 굉장히 체력도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이거를 쉴 새 없이 뭐 며칠에 걸쳐서 계속 합니다. 그거를 해서 사방을 막 다니면서 그 산에 대해서 잘 알고, 거기에 이상적인 루트를 점선으로 이제 그린 다음에 밤에 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등반할 때도 요것을 자신이 이제 그 당시에 사진,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 꺼내서 사진을 확대해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 가져갔던 종이 쪽지 이런 것도 없고요. 메모, 스케치 해둔 것도. 그냥 본인이 기억을 되담아서 여기서는 절로 가야 된다, 절로 가야 된다, 이거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했습니다. 또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예, 그러면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10분 휴식을 할 거거든요. 8시 6분입니다. 그럼 15분